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요. 45도 동안 안 나와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대 패시 훈세가 있죠. 왜 그러지? 왜 학교만 끝나고 바로 들어가는 거지? 왜를 일단 물어보고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이면 협소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선생님한테 일러버릴까? 이런 생각하죠. 좋은 말로 해서 구원 요청해주가 이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빼고 우리끼리 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대체 뭐라고 어드바이스를 줘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고력 훈련이에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피킹하고 라이팅이 좋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아이들한테. 자, 그러면 이걸 갖고 두 개를 골라보세요. 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답안에다가.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글감을 생각을 하는 이 작업을 영어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요. 반드시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돼요. 그런데 45초나 1분 준비하는 동안에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새로운 걸 끄집어내서 쓰기가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문제 유형에 따라서.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글감을 생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글의 개요를 잡는 거예요. 서론에다가는 뭘 쓰고 본론에다가는 뭘 쓰고 결론에다가는 뭘 써야겠다. 쓸 시간 없어요. 그냥 단어만 툭툭툭 써가지고 말도 툭툭툭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였어요? 뺀질거리는 팀원이 있어서 고민이에요. 이게 서문이에요. 그러면 해결책. 아까 뭐 있었죠? 자, 왜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쩔 수 없으면 협상을 하자. 어쩔 수 없는 상황. 엄마가 같이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앵벌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일주일에 2번만 나와. 아니면 하루에 1시간씩만 하고 와.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유. 자, 경험이 많은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자, 결론. 앞으로도 계속 모든 활동을 할 건데 앞으로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원일이 너한테 되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자, 아웃라인 끝났죠? 이렇게 아웃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쁘게도 못 써요. 그냥 그래서 1분 동안 말을 해요. 자, 이거 갖고 이쁘게 다듬어서 1분 동안 말씀해주세요. 혼자 좋아하는 우리말로 보세요. 영어를 해도 마시고. 자, 너는 모든 활동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아. 팀원 중에 하나가 협조적이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시작해서 끝까지 1분 안에 이렇게 클리어하게 아래로 발음 안 해도 괜찮고요. 그냥 토박토박하게 시청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으로 이걸 채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얘기를 했는데 50초에 끝났다. 그럼 감정이에요. 10초. 프로프레서는 10초만큼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여분으로 뭘 주느냐면요. 시간이 남았을 때 이거 한마디 더 해야지, 아니면 시간이 모자라면 이거 하나 빼야지 하고 여분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서 훈련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컵에 있는 마이크가 혼자 2분 동안 아드바이스를 막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을 해서 오는 거겠죠? 쓰기 비슷해요. 쓰기는 두 가지 유형이에요. 자, 여기는 자신이 여행했던 장소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곳. 그런데 그 장소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언제 갔는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 그 장소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들어가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넣어서 60에서 80단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이 훨씬 어렵습니다. 자, 오른쪽의 문제는 뭐냐면요. 대학을 진학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자,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하는 게 낫겠어. 그래서 저는 어드밴티지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글이 하나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왜 내가 대학을 진학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본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론. 그래서 본론 1, 본론 2, 본론 3. 근거 1, 2, 3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다 묶어서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자, 대학 진학에 유리한 점이 왼쪽에 있고 불리한 점이 오른쪽에 있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사는 일하고 하는 시간이 아깝다, 뭐 이런 것들. 자,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을 선택했을 때 서론은 자기가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본문 1은 주어졌어요. 새로운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본문 2는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주어졌어요. 본문 3 없어요. 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결론 없어요. 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5가지 요소 중에서 본문 1하고 본문 2만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개를 내 걸
걸 만들어서 한 편의 에세이를 만들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퀘스천이 나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띵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뭔 말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걸 뭐라고 그랬죠?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브레인스토밍 해봐요. 자, 대학 입학의 장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나온 거 그대로 쓴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 뭐? 자, 이러이러하니까 대학을 가야지 얘야. 이유 하나만 더 해보세요. 초보 여자친구들이 건강합니다. 데이트 마음대로 술도 많고 이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배, 후배, 교수님, 친구 많죠. 첫 번째. 배낭여행도 갈 수 있고요. 주소가 잘 받을 수 있고요. 그나마저 운영도 해볼 수 있고요. 되게 재밌는 것도 많이 해볼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들. 자, 그런데 본론 2가 있어요. 본론 2가 있어요. 본론 3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여자친구는 좀 들죠? 네. 네. 그다음 뭐 뺄까요? 뭘 고를까요? 보니까요. 여기 배낭여행하고 여기 있는 새로운 경험하고 중복되죠. 그죠?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저거 빼야 돼. 그래서 논리적 구조를 가진 글쓰기가 돼요. 자, 그래서 본론 나왔어요. 1번, 2번, 3번. 그럼 3개 가지고 뭘 하라고 했어요? 브레인스토밍 한다면 비교를 짜야 됐어요. 그래서 서로 보는 결론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짜요. 자, 서론이 뭐였었죠? 왜 좋은지 좋은 거 1. 많은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2. 책 많이 읽을 수 있고 지식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교수님, 동료, 유학 갔을 때 친구, 홈스테이에서 놔두마듯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정신적으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경험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들 좋겠다. 라고 하는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정리할 시간 없어도 대충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 이 모니터에 이 빈칸에다가 글을 80자에서 120자를 써야 됩니다. 제가 예를 써봤어요. 대학을 진학을 하려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보물상자를 하나 갖는 삶이 될 거다. 왜냐하면 첫째, 하지만 첫 번째 문제가 저는 여기까지 35단인가요? 저는 120단이고요. 이거 몇 배를 더 써야 돼요? 4배를 더 써야 돼요. 이게 3원입니다. 아시죠? 자, 여기까지가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0평의 기회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 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0평은요. 2급이 있고 3급이 있어요. 2급을 보시면 3급을 이렇게 보시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1년 동안에 2번을 할 수 있어요. 2급만 2번 가도 되고요. 3급만 2번 가도 되고요. 한 번에 3급, 한 번에 2급 이렇게 가세요. 2급하고 3급하고가 무슨 차이냐면 난이도 차이. 대학에서는 지원 자격을 예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의 지원 자격은 0평 2급 시험으로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다 A등급인 학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는 대학들은 아마 이 정도 요구할 거예요. 이렇게 지원 자격을 줘서 대입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영역별로 A, B, C, F. F는 탈락이에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급하고 3급하고는 무슨 차이냐면 3급이 훨씬 쉬워요. 2급이 조금 어려워요. 지금 수능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이 2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급하고 3급하고는 왜 나누냐면 신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조서 지역에 있는 아가들, 농어촌 그 특별전에 보는 아가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간단한 의사소통만 할 수 있을 정도의 쓰기 말하기 능력이 3급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있으면 2급 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말하기나 쓰기가 다 2급에 나옵니다. 자, 언제부터 도입이 되느냐면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2012학년도 입시를 치러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은 기존에 있던 수능으로 그냥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2013학년도를 준비하는 아가들은 수능이 바뀌어요. 그래서 개정된 수능으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수능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지금 현재 수능이 듣기하고 읽기하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듣기하고 읽기하고예요. 듣기하고 독해하고예요. 그런데 50문항 중에서 17문항이던 듣기가 50문항 중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나요. 몇 퍼센트가 돼요?
몇 퍼센트래요? 50%를 들었는데 왜냐면 어차피 영평은 지금 중학교 2학년에도 실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수능하고 2학년 너무 격차가 크니까 듣기라도 좀 늘려주자. 그래서 듣기하고 독해하고 50대 50으로 해서 개정된 수능으로 이렇게 3년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번갈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약간 여기에 가깝게, 영평에 가깝게 문제들을 약간 그냥 이렇게 튜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거 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는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보게 되는데, 이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요점을 보고 나면, 왜 대입에는 정시 모집 있고 수시 모집 있잖아요. 수시 모집에 진출 자료를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일정이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확정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 아니면 수능이 이렇게 대체된다, 이 부분은 내년에 결정해요. 지금 완전하게 결정이 된 건 아니에요. 거의 98%, 90%라고 말씀은 하지만 도장은 찍어봐야 알아요. 단수는 눌러봐야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내년에 딱 찍어주면 아마 이대로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청회를 지금 꽤 많이 했는데, 꽤 여러 번 했는데요. 이 일정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이 일정표를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토플하고 탭스하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수능하고 그다음에 영평하고 어떤 차이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토플은 왼쪽에 보시면 시험 영역이거든요.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문법, 어휘 이렇게 6가지 영역 중에서 토플이 치르고 있는 건 4개예요.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만점이 몇 점이에요? 120점 만점이에요. 네. 탭스는요 이렇게 돼요. 원래 1000점 만점인데 얘 그게 90점 만점이죠. 비중이 듣기하고 읽기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수능은 34%, 26%에서 26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평이 400점 만점입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영평이? 토플하고 똑같아요. 그 처음에 그 인수위원회에서 이 영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이 공식 명칭이 없었잖아요. 그거는 평가시험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그랬대요? 한국형 토플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한국형 토플이 바로 영평인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얘는 국제적으로도 공인을 받은 시험이고 시험이 괜찮아요, 제법. 그리고 쓰기 말하기가 얘네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시험도 참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안정화된 시험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하자, 이게 드물어요. 그래서 시험 유형이나 속을 보면 거의 토플하고 거의 흡사해요. 방식이나 시험 치는 방식이나 채점 방식도 그렇고요. 채점장 훈련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준도 그렇고 거의 토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조만간 탭스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탭스보다 어차피 준비하시려면 토플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중학교 2학년부터는 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이 시험을 안 봐도요. 이미 영어의 트렌드는 그 말하기 쓰기 쪽으로 건너가지 않았어요.